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제 1학년, 2학년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저희가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팩의 손예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아리 임팩은 주요 활동 분야인 국제정치, 외교, 경제, 국가간 분쟁 등 각종 국제사회 문제를 탐구와 토론을 거쳐 국제적 시각을 키우는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청량하면 혹시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임팩 동아리에서는 상해의 문화재에 대해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1학년이 5월 창녕박물관에 견학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견학을 다녀온 후 창녕박물관에 대해 창녕문화재에 대해 심화 있게 탐구해보고 싶어졌고 저희 동아리의 방향에 맞게 문화재 환수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으며 더 파생되어 국제법과 연관시켜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녕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창녕의 문화재 중 반출된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저희는 그 문화재 중 하나인 창녕군동투자관모에 대해 탐구를 해보았는데요. 창녕군동투자관모는 이와 가야에서 주도된 유물로 금관 위에 드는 장신구였습니다. 이 장신구는 신라시대 최초 금으로 만든 관모라 공예적으로 훌륭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창녕군동관모가 일본어로 간주되었을까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조선보적사업이라는 도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과거 일본이 삼한의 일본물을 설치해 지배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 일제강점기 당시의 식민통치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한 고대 고분 대발굴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한 이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오그라 타케노스케. 그의 도구 작품 모음집을 일컬어 오그라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창녕군동관모는 이 컬렉션 중 일부로 최고급 유물로 분류된 매우 가치 있는 유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 왜 일제강점기가 지난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을까요? 저희 임팩이 일본 대표자의 발언을 들어보니 국가 간 협상에 대한 국제법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1965년 당시 협상은 국제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국제법 생성 이후 문화재 분쟁 사례는 없었을까요? 다음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만이 중요한 자료지 외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불러서 목대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길어지는 여튼 간에 자유라는 것을 빼야 한다. 근데 이러한 과반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안출 경위는 비어있는 양이 분명 전쟁을 통한 약탈이었다.
이것은 외국하고의 우리나라하고의 사이에 있어서의 일종의 전쟁입니다. 한 320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그것이 전리품으로 약탈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 전부 전시국제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실정 조약과 같은 법도 있고 관습법도 있어요. 근데 이 국제법에서는 전시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약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렀더라도 이것은 바로 이것은 원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장관으로서는 본질적으로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더 설명을 붙이자면 프랑스 정부는 독일행렬 당시 불법적으로 낙타한 외교장관 교사에 대하여 프랑스 측이 점유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내 법을 이유로 국제법상의 협상을 미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교수는 프랑스가 현재 여러 국가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고 있어 외교장관 교서만 해결하는 명분과 방안의 선택에는 각별한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프랑스는 프랑스 국내법으로 외계가 반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국제법의 효력이 국내법보다 약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국제법은 잘 지켜지고 효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국제법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인맥이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영국과 그리스의 엘기 마블스 분쟁입니다. 엘기 마블스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기리기 위해 건설한 파르테논 신전을 장식하고 있던 고대 그리스의 부하품입니다. 엘기 마블스는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당하던 시절 오스만 제국의 영국 대사인 엘기 병이 파르테논 신전이 조각을 떼어내 영국 정부에 팔았고 영국 의회 투표 결과 의회는 이를 합법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식민지 시대 이후 그리스는 1983년 반환을 요청했으나 영국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조각물을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엘기는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 정부가 승인한 합법적 방법으로 조각상을 옮겼으며 이후 영국 정부가 의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이를 합법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맞서 그리스는 영국이 이 엘기 마블스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 있던 당시 그리스의 상황에서 파르테논 조각물은 그리스 국민이나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출될 것이라 원주민인 그리스인과 그리스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는 영국은 엄연히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분쟁 사례에서 무언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특히 구오스만 제국은 이런 분쟁 상황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타국가가 개입할 때는 지금이 아닌가? 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의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이펙만의 국제법 기본 규범과 문화재 관련 국제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정한 국제법의 기본 규범은 외교장관 의계의 사례와 청년 근동 관보의 사례를 바탕으로 효력이 없는 국제법으로 나라 간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나라 간 협상할 시 국제법을 국내법처럼 우선시하고 모든 국가는 국제법을 지킬 의무를 집니다. 둘째, 두 국가가 협상할 시 제3국의 개입을 금지한다. 단, 영국과 그리스의 분쟁 사례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두 국가와 제3국과 관련이 있을 시 부분적 개입을 허용한다. 관련이 없는 제3국의 개입으로 더 큰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제법의 지향점이 흐트러질 수 있어 기본 규범에 포함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새롭게 개정한 국제법 조항입니다. 첫째, 문화재 원소유 국가의 협상과 구매 등 합법적인 타 문화재 소유는 인정하나 합법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본국에서 그 문화재가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면 협상권이나 합의권을 원소유국에 부여한다. 둘째, 문화재 반환에 관한 문제가 있을 시 타당한 근거나 적절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 국제법 적용 시기 이전에 약탈된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협상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문화재 반출에 관해 합법적인 경로를 얻었을 경우에는 현 문화재 소유국가의 소유할 권리를 우선시하며 소유국가는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단 합법적인 경우는 두 국가가 합의하에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넷째, 국제법과 문화재 국제법을 어길 시 우선 협상권을 제한하거나 경우에 있어서 강제권을 갖는다. 저희는 또한 이 국제법을 바탕으로 일본에게 창녕 금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겠습니다. 나라 간 협상할 시 국제법을 국내법처럼 우선시하고 모든 국가는 국제법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는 점, 임팩이 만든 국제법 조항에 따라 타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국제법 적용 이전의 시기여도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새로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학 능비의 비문 중 일본이 백제와 신라를 지배했다는 문구는 일본의 학대 해석이므로 그 당시 칠지도 역사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본을 도와줄 만큼 기술력 문화 수준이 뛰어난 임나일본부설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임나일본부설이 거짓이면 한국시대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은 거짓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창녕금동 건물을 임나일본부의 증거로 발굴한 것이 아니라 도굴한 것입니다. 따라서 창녕금동 수조 건물의 소유권은 한국의 것입니다. 저희는 세계로 나아가 문화재 관련한 국제법에 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탐구를 하기 전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느낀 점은 국제법을 모르는 사람들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제법은 세계 국가들이 협력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는 직접 개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제법은 관련 국가들이 기입하여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며 개정되어야 합니다. 효력이 없는 국제법으로 발생하는 국가 간의 전쟁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부당하게 빼앗긴 문화재로 생기는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법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협력해야 할 방향들을 국가들이 모여 개정하였으면 하는 것이 임팩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